안녕하십니까. 구형식의 취재 수첩입니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대형 스캔들을 흔히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결국 사임했죠.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명태균 게이트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두 차례 몰래 만났고,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강남 등에서 비밀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추적하고 있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발음이 자꾸 명태균인데 멍태균을 발음이 돼. 예. 요즘 멍태는 아니고 멍태. 아니, 그 명태라고 발음. 예. 명태는 발음이 잘 돼요. 근데 명태균. 예. 명씨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명계남 배우도 사실 명씨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제가 명계남 배우 개인적으로 알면 예. 좀 명태균을 좀 만나서 설득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발음이 좀 안 돼요. 명태균 게이트. 요즘 열심히 취재하고 계시는데 이게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사건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뭐 이미 드러난 것들만으로도 네, 특히 강혜경 씨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죠. 네. 그게 없고 본인의 주장만 있었으면 이렇게 오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굉장한 달변가고 잡학 다식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가만히 뜯어 보면 그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럴까요? 뭐 5.18 때 몇 명 뭐 죽었냐 이런 기자들한테 막 퀴즈를 내잖아요. 아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근데 자기의 그 우월성을 막 과시하는데 본인이 얘기한 것도 그 숫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말들을 잘하시고 A를 질문하면 A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B, C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사를 막 얘기하면서 노숙 생활을 몇 년을 했고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고 삼천포로 쭉 빠진 다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뭘 질문했는지 잊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자들과 전화 통화하면 최소 1시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언론한테는 굉장히 프렌들리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잘 받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는 아마 본인이 큰 걸 갖고 있고 터뜨릴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용산에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이죠. 그렇게 언론을 활용한 거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게 이 경남 지역의 정치 브로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분이 어떻게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걸까? 이런 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최초의 시작은 김영선 의원이죠. 그렇죠.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이준석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고 또 그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 후보자를 만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오늘 뭐 보니까 지금 강혜경 씨 측 노영희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2021년 6월 당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 7차례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고 그 6차례는 공표용 언론에 공개되는 그 조사였고 한 번은 미공표 언론 비공개 여론조사였다는 걸 밝혔습니다. 왜 밝혔냐 했더니 오늘 오전에 아마 이준석 의원이 해외 나갔다가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기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너무 많다.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에 저희 뉴스타파가 강혜경 씨랑 김태열 그 미래항공연구소 전 소장님 두 분을 한 3시간, 4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었고 이준석 의원이나 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지금 리포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단편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일종의 연습. 항상 범죄를 보면 대장동 사건도 그 남욱이나 이런 애들이 변호사 이런 분들이 보면 위례 아파트 1000세대 정도를 지으면서 연습을 합니다. 시행 사업에 대한 연습을 하고 큰 건을 하잖아요. 대장동이랑 큰 건 하듯이 요것도 명태균 씨가 지역 업자였던 이분이 중앙으로 올 때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일종의 최초의 연습은 저거였죠. 오세훈 이준석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연습을 해서 노하우를 딱 습득을 하면 그거를 본 게임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본 게임에 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 본 게임이란 건 대통령 선거 때 대선 때 있었던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제대로 명태균 씨를 수사하면 네. 우리가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은 그 이면의 그 진실들이 사실들이 지난 대선 때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기가 국민들을 15일 동안 속였다. 전 국민을 속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아마 여론조사와 관련된 얘기로 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은 식스센스급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식스센스급 반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큰 일이 있다는 걸 예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 입을 싹 닫은 건데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보니까 언론에서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관련 취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느낌에는 야 이게 저희도 처음에 취재하면서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취재를 계속하면서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아마 훨씬 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이제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인데 뭐 지금까지는 뭐 대통령도 얘기했다시피 두 사람이 문자를 정도를 주고받는 그런 정도의 사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두 차례나 만났다는 지금 증언이 나왔어요. 뉴스타파에서도 그거를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요. 이게 그 첫 번째 만남이 2022년 6월 13일인데 네. 이날은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을 방문하는 때였죠. 그렇죠. 예. 참배 노무현 대통령 참배를 가고 권양숙 여사님을 이제 예방을 하고 면담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보도를 한 이유는 날짜가 특정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렇죠. 딱 2022년 6월 13일로 특정이 되고 강혜경 국장과 그 김태일 소장님의 두 분의 증언이 일치하고 그리고 9일 뒤인 6월 22일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창원에 있는 공장 두산 계열사를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그날도 만났다라는 증언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만난 것도 문제인데 왜 만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기자회견 때 대국민 담화 때 한 얘기는 내가 뭐 아내 집사람 핸드폰을 쳐다볼 수도 없고 물어봤더니 그냥 몇 차례 뭐 사적인 일상적인 대화를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저거 나중에 큰일 날 텐데라고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6월 13일과 6월 20일 두 개만 밝혔지만 사실은 만나면 그 뒤에도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근데 차차 저희가 하지 않아도 그런 있었던 사실들은 결국엔 다 드러날 텐데 왜 저런 거짓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날짜까지 딱 박혀서 더구나 6월 13일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전용 열차를 왜 혼자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헬기를 타고 가던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한 거는 그 수행원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통령 경호실에서 수행원들이 같이 간 겁니다. 혼자 갈 때 뭐 당연히 여사니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겠지만 대통령과 같은 급의 의전을 받고 봉화마을 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취임한 지 약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아닙니까 그때가? 예. 근데 거의 대통령이 없이 단독 행사를 하면서 대통령 전용 열차는 서울역에서 딱 입구까지 차량이 들어갑니다. 역 안으로 우리는 시민들은 걸어 들어가지만 그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차가 들어가거든요. 차가 들어가고 그렇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대통령 전용 열차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8칸으로 이루어졌어요. 객차가 8칸인데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참모진 회의실이 있고 경호원 같은 그 수행원들이 타는 공간 그리고 기자들 타는 공간 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혼자 단독 방문하러 가는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갔지?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가서 할 일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봉화마을 행사를 마치고 KTX 진영역이라는 곳에서 봉화마을이 10분 거리 차로 10분 거리더라고요. 10분 버스를 타고 가서 돌아와서 김영선 당시 의원과 그 명태균 씨를 열차에서 대통령 전용 열차 아마 회의실이겠죠. 거기서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 만난 게 아니라 올라올 때.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강혜경 씨한테 전날 봉화마을 김 여사 가기 전날 6월 12일에 밤 11시 한 10분쯤에 김영선 의원이 전화를 합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도 당선된 지 12일밖에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 전화한 날은 일요일 저녁 밤 11시예요. 그럼 내일은 국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영선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 아침 비행기 8시 비행기 예약해. 나 김해 가야 돼.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강혜경 씨가 놀래요. 네? 내일 아침 8시요? 내가 내일 가야 되니까 그 예약해. 비행기 표를.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사실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당선된 지 12일 된 국회의원이 국회로 출근을 해야죠. 월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김해를 갈 이유가 없잖아요. 김해 공항에서 내리면 KTX 진영역이 차로 또 한 10분 거리입니다. 네. 이 지금 이 몰래 만남이 이루어진 게 이제 대통령 전용 열차입니다. 네. 흔히 뭐 트레인 원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요. 이게 아까 이제 봉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참모들하고 회의하는 회의실이 있고 그다음에 수행원이 이제 타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또 취재진도 탑니다. 이 대통령 전용 열차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참석하러 광주를 갔을 때 탔던 열차가 바로 이 열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탔던 열차와 똑같은 열차인 거죠. 지금 예. 그거 서울역에 있고 국회에서 이제 계속 확인을 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탔냐 안 탔냐 확인을 했는데 이제 그 KTX 코레일 측에서 확인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반박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저 중요한 것은 그거죠. 사실 그 단순히 만났다는 거는 대통령이 국민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가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서 또 이제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전용 열차에서 만나서 한 얘기는 김영선 의원을 딱 가리키면서 당신 누구 때문에 공천된 줄 아냐고. 명태균 막내딸 황금이 때문에 된 거니까 이 사람들 생계를 네가 책임져야 돼.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얘기는 지금 강혜경 씨의 증언이죠. 강혜경 씨도 그렇고 예. 김태일 씨도 그렇고 녹음 파일에도 있습니다. 명태균이 스스로 얘기하는 여사가 김영선한테 너 누구 때문에 공천 받은 줄 알아라고 얘기. 근데 네, 그 그렇죠, 얘기를 왜 하냐면 강혜경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비 반띵을 했잖아요. 세비 반띵을 했는데 이게 좀 늦게 주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김영선 의원이 현금으로 찾아서 강혜경 씨한테 주면 아니면 계좌로 붙이면 그걸 현금으로 찾아서 이렇게 책상 서랍 같은 데다가 미래한국연구소 두면 명태균 씨가 가져가는데 수금해야 되는 날짜에 그 돈이 없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거나 하면 항상 그 얘기. 야 김건희 여사가 뭐라 그랬어. 누구 때문에 공천 받았는데 그래서 나랑 황금이 이거 책임지라고 했는데 이거 왜 돈 똑바로 금액 안 맞춰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하면서 그 얘기를 수없이 한 거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 입장에서 노이로제가 걸리죠. 그게 하도 그 얘기를 해대니까. 역시 돈 문제가 중요하군요. 강혜경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거는 명태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육성과도 일치하는 증언이다라는 겁니다.